이준석 개혁신당 대선 후보가 번보수 단일화 요구에 이전보다 굵은 선긋기에 나섰습니다. 긴급 기자회견을 열어 후보 사퇴 없이 승리하겠다는 의지를 재확인한 겁니다. 끝까지 이준석 그리고 개혁신당의 이름으로 반드시 승리할 것입니다. 국민 여러분께서 받아보실 투표용지에는 기호 4번 이준석의 이름이 선명히 보일 것입니다. 대선 주요 여론조사에서 처음으로 두 자릿수 지지율을 기록하며 단일화 압박에 직면하자 독자 완주 의지를 분명히 한 걸로 해석됩니다. 거대 양당 후보들을 싸잡아 높은 수위의 비판 발언도 내놨습니다. 윤석열을 몰아냈더니 푸른 점퍼로 갈아입은 또 다른 윤석열. 다시 빨간 옷을 차려입은 작은 윤석열이 등장하는. 또 대선까지 남은 시간은 두 개의 거탑을 무너뜨리기 충분하다며 거침없는 지지 호소를 이어갔습니다. 이 후보는 앞서 자신의 SNS를 통해 정치공학적 단일화가 불필요하다며 선거일까지 연락이 어려울 것 같다고 밝혔습니다. 국민의힘의 단일화 물밑 접촉까지 원천 차단하겠다는 의지로 읽힙니다. 연일 대학가를 찾아 유세 중인 이 후보는 남은 기간 청년층 표심 잡기에 집중할 전망입니다. 국민의힘 의원 단체 텔레그램 방입니다. 공식 선거운동이 한창이던 최근 한 의원이 권성동 원내대표의 발언이 담긴 기사를 공유하며 사퇴를 공개 요구합니다. 이 의원은 권성동 때문에 투표 안 한다는 분들이 심각하게도 적지 않다며 대충 뭉개고 넘어가질 것 같지만 유권자들이 기억하고 있다고 직격했습니다. 또 다른 의원도 김문수 후보를 사기꾼으로 몰며 별의별 꼼수를 다 동원했던 권성동 의원이 물러나야 한다는 글을 올렸고 의원들 사이에서 대선이 끝나도 끝까지 책임을 묻겠다, 환골 탈퇴 등 격한 표현까지 등장합니다. 권 원내대표를 향한 격한 성토는 지난 16일부터 최근까지 쏟아진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에 권 원내대표는 답을 하지 않았고 친인들도 침묵했습니다. 후보 교체 파동 등에 대한 여진이 계속되고 있는 건데 실제로 지지자들 사이에서도 반발이 터져나왔습니다. 한동훈 전 대표도 공개적으로 친윤 세상이 계속될 것이라며 비판 대열에 가세했습니다. 아직도 저 국회 친윤들은 제 탓을 하고 싶어합니다. 홍준표 찾아서 4명이서 당돈으로 하와이 여행 가고. 대선이 2주도 채 남지 않은 상황에서 친한, 친윤 간 전면전이 펼쳐지며 벌써부터 당권 경쟁에 불이 붙은 모습입니다. 여기 박혁권 배우 왔나요? 저번 대선 때 우리 박혁권 배우가 공개적으로 저를 지지해 주셨어요. 다음 대선 때는 제가 은퇴 빨리 하고 확실하게 지지 운동도 좀 하고 하려고 했는데 선거가 너무 좀 땡겨져가지고 돈을 좀 더 모아야 돼서 은퇴는 못 하겠고 밥줄 끊겨도 이재명 후보를 지지하겠습니다. 제 아내 아까 왔는데 가버렸습니다. 제 아내가 처음에 제가 프로포즈 하니까 싫다고 결혼할 생각도 없다고. 제가 딸을 하나 키웠는데 동료중 아시죠? 동료중 나와가지고 소명여고 다니다가 그 다음에 여기 부천에 가톨릭대학교 사회복지과를 갔어요. 여기 우리 딸내미 와요. 제가 하나밖에 없는 딸입니다. 저거 우리 사이입니다. 끝까지 이준석 그리고 개혁신당의 이름으로 반드시 승리할 것입니다. 국민 여러분께서 받아보실 투표용지에는 기호 4번 이준석의 이름이 선명히 보일 것입니다. 지금 바람이 불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전략적 선택의 시간입니다. 곧 역전의 순간이 다가올 것입니다. 단일화 운운하면서 국민의힘이 가한 행위는 굉장히 모욕적이고 그리고 이번 선거를 비전의 선거가 아니라 난장판으로 만들려는 시도였다. 저는 이렇게 규정합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오해 소지를 이제 완전히 없애기 위해 가지고 오전부터 제가 아마 전화 걸어보신 분은 알 겁니다. 모든 전화번호에 대해서 수신 거부 및 차단을 설정해 놓았고 앞으로 국민의힘의 어떤 인사와도 이 단일화에 관해서 소통하지 않겠습니다.
네, 10% 지지율이 나와서이기도 하겠지만 지지율이 오르다 보니까 국민의힘 단일화 구애는 좀 더 커지고 있고 또 본인의 입장은 더 강하게 밝힌 듯합니다. 그렇죠. 실은 지지율이 좀씩 올라가면 결국 이준석 후보가 본선에서 15% 이상 받을 수 있다 이런 생각을 갖게 되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이준석 후보는 지금 예전 안철수 후보처럼 항상 철수했다 그런 말을 좀 듣기 싫을 것 같고요. 끝까지 해서 구태 정치가 아닌 좀 젊은 정치인으로서의 모습을 보여주겠다. 그리고 뭐 김문수 후보와 단일화하려고 한다면 명분이 좀 있어야 되는 것인데 아직도 탄핵을 반대하는 분과 명분이 없잖아요. 그리고 그냥 이재명 후보 무서워요, 싫어요. 그러니까 단일화해야 돼요. 라는 정도 수준의 단일화 논리 가지고는 이준석 후보가 움직일 수 없을 것이다. 그리고 실제 선거 비용을 굉장히 아껴서 쓰고 있어요. 네. 선거 운동원도 사실상 없기 때문에 선거 홍보물도 한 2장 정도로 한 걸로 알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선거 비용보다는 명분을 쫓아가고 있다라고 말씀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여기에 오늘 아침 김재원 김 후보 비서실장은 이준석 단일화 거부 선언은 강한 부정은 긍정의 신호다 이렇게 말을 했고요. 이정현 국민의힘 공동선거대책위원장은 이준석 발언 진실로 보이지만 단일화는 선거 전날까지는 열려 있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이 6월 2일까지 기다리시는 건가요? 국민의힘 입장은 어떻습니까? 어쨌건 어제 이제 그 5시에 이준석 후보가 기자회견을 하면서 네. 단일화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낮아진 것은 분명한 것 같습니다. 이준석 후보의 지금 마음은 이게 그 뭐 좀 확실히 확고한 것 같아요. 네. 그렇지만 이제 오늘 그 주요 일간지들, 유력 일간지들의 그 논조를 보면 이준석 후보가 단일화 안 하겠다라고 선언한 그것보다는 여론조사의 추이가 지금 보수 후보 2명이 합치면 이재명 후보와 거의 근접하거나 어떤 것은 넘는 것이 더 많이 나오고 있다. 이러면 단일화의 압박이 점점 더 커질 것이다라는 기사가 훨씬 더 많이 실렸습니다. 비중 있게. 네. 자, 그건 뭐냐? 이제 그 여론이라는 것은 정치는 여론을 따라가는 것이고 여론의 압박을 무시할 수가 없는 것이 정치 지도자이기 때문에 저는 이런 그 언론들의 그 논조가 결국 국민들의 마음을 반영하는 것이다. 그래서 이 가능성이 저는 완전히 끝났다라고 생각하지는 않고요. 네. 앞으로의 상황 변화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을 것이다. 이준석 후보도 그런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두 후보의 합이 이재명 후보를 넘으면 그러면 논리의 구성이 될 것이다라는 말을 한 적이 있었거든요. 네. 그래서 이런 상황 변화를 앞으로 좀 더 지켜봤으면 좋겠습니다. 국민의 마음, 여론 이 상황을 보고 좀 움직일 수도 있다 이렇게 기대를 좀 하시는 거군요. 네, 끝까지 노력해 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근데 어제 기자회견을 보면은 이 후보는 국민의힘이 가한 행위가 모욕적이라고 했습니다. 이게 단일화하면 당권을 좋게 하는 당권 거래설 얘기이기도 한데요. 이동훈 개혁신당 공보단장이 오늘 아침에 한 라디오에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들어보시죠. 이준석 캠프에 있는 이제 관계자들한테 그런 제의가 오기 때문에 그런 걸 또 그분들한테 얘기를 듣기도 하고 그러니까 뭐 그런 걸 갖다가 자기가 얘기할 수 있는 위치에 있는 사람이죠. 국민의힘에서 자꾸 단일화라는 얘기를 하는 게 이게 정치권에서 쓰는 표현으로 이제 감으려고 한다 그래요. 어떤 프레임 안에다 자꾸 넣으려고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준석 그러니까 대선을 이기기가 쉽지 않다고 생각하고 국민의힘에서 보니까 그러면서 나중에 우리는 단일화 이렇게 해가지고 단일화 안 해가지고 이준석 때문에 진 거야라는 책임 떠넘기기 차원 제가 이제 페이스북에도 쓰기도 했지만은 한동훈을 경쟁시킬 수 있는 한동훈의 대항마로서 어떻게 보면은 쓸 수가 있겠다 뭐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단일화 거래설 얘기가 나왔습니다. 어떤 내용인가요? 이 주장은? 주장인가요? 근데 이제 아니면 전화 제가- 통화를 했다는 내용인데. 제가 그 거리에서 많은 네. 시민들 만나고 아침 저녁으로 이제 지역에서 선거 운동을 하면 많은 저희 당 지지하시는 분들이 저한테 오셔서 하시는 말씀 중에 제일 많이 하시는 말씀 중에 하나가 그거예요. 이준석 후보가 어떤 희망을 하더라도 어떤 거를 요청을 하더라도 그거 다 받아줘야 되는 거 아니냐. 다 어떻게든지 뭐든지 다 들어줘서라도 단일화해라. 그런 그게 당 밖에서 그냥 일반 시민들도 그런 말씀하시고 저희 당 안에 있는 저는 그 다수의 정서도 그것인 것 같아요. 어떻게든 단일화를 해야 되는 것이고 그러기 위해서는 이준석 후보가 원하는 거는 다 받아줘도 되는 것 아니냐라는 네. 것이 사실은 보편적인 그
공감대예요. 근데 이준석 후보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제 본인이 분명히 얘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네. 뭐 당권을 준다 이런 말을 했었던 사람은 없고 당 안으로 들어와라. 그래서 역할을 해라. 그러면 우리도 돕겠다. 이런 얘기였는데 그것이 이제 와전된 것 같다. 본인이 직접 설명했습니다. 저는 그런 얘기일 거라고 생각하고 그것을 해석하기에 따라서는 들어오면 당권 우리가 할 수 있도록 도와줄게. 뭐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는 것이고 그런 그 얘기들인 것이고 그 바탕에는 토대에는 이재명 후보가 집권을 해서 대한민국이 역주행하는 것만은 어떤 방법이라도 막아야 되지 않느냐라는 그런 절박한 공감대가 있다고 생각하고 그런 것들의 표현이라고 생각합니다. 민주당도 근데 여기에 대해서 매수자 뭐 고발 얘기가 나왔어요. 그러니까 거래죠. 후보자 매수 네, 부분인데 네, 후보자 매수 거래. 국무총리직 주겠다, 뭐 당권 주겠다 이런 것들이 이제 법리적으로는 문제가 있고요. 네. 다만 이준석 후보를 김문수 후보가 대선 승리 카드로 쓰는 것이 아니라 마치 당권 도구로 쓰려고 하는 것 같아요. 전혀 지금 저는 생각이 다른데요. 지금 김문수 후보나 국민의힘은 대선에서 승리하기 어렵다라고 볼 것 같아요. 단일화를 하더라도. 그러면 이준석 후보가 들어오면 일단은 다른 당, 개혁신당 하나를 없애는 거잖아요. 그리고 두 번째는 이준석 후보가 들어오면 누가 이준석 후보한테 당권 주는 거 아니잖아요. 줄 수 없는 거잖아요. 그러면 한동훈 후보가 나왔을 때 한동훈 후보도 탄핵을 찬성했고 이준석 후보도 탄핵을 찬성했기 때문에 탄핵 찬성자가 2명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김문수 후보가 당대표 나오면 이길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저는 김문수 후보가 지금 꼭 대선만 바라보고 있는 게 아니라 좀 당권까지도 바라보면서 움직이고 있다 이런 말씀 드리고요. 가장 중요한 것은 명분이 있어야 하잖아요. 만약에 이준석 후보가 단일화하려면 명분이 있어야 하고 명분이 있어야 이준석이 단일화를 했을 때 이준석을 지지했던 사람들이 김문수 표로 갈 수 있는 거거든요. 근데 지금은 단일화 하더라도 제가 봤을 때 40%는 이재명 후보에게 올 거란 말입니다. 그럼 이 단일화는 사실상 쓸모가 없어요. 그래서 국민의힘이나 김문수 후보가 황골 탈퇴해야 되는 것이지 아직도 윤석열 전 대통령과 절연하지 못하고 영화 보러 가신 전직 대통령을 향해서 부정선거 의혹 해서 해야죠. 부정선거 영화 볼 수도 있죠. 뭐 사람도 많이 만날 수 있죠라고 하면서 윤석열 전 대통령을 굉장히 옹호하고 있어요. 사실상은 국민의힘에 부담이 되는 행동을 하고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대선보다는 당권까지도 이제는 김문수 후보가 노려보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듭니다.